그러면 왜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는 건지 일단 궁금해요. 야, 그러면 저 예를 들을까요? 저는 아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아이가 둘 다. 미국 시민권이고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처음에는 공립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때부터 두 아이 다 사립을 보냈어요. 대학도 다 사립을 갔고요. 그런데 애들이 왜 제가 사립을 보냈냐면요. 다양성. 공립을 보냈더니 그렇죠. 그 미국에 있는 그 타운,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친구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이가 한국 사람인데 태어나는 것은 미국에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지만 얘 피는 한국 사람 피고 한국 친구도 알게 해주고 싶고 중국 친구, 인도 친구, 멕시코 친구, 이태리 친구 다양한 친구 애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성을 좀 애한테 주고 싶은 게 가장 큰데 거의 저희가 산 지역은 또 90% 이상이 백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친구들이 미국화되고 너무 생각이 미국화되는 거예요. 전 다양한 사고방식을 주고 싶었는데 사립을 가니까 유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양한 친구들이. 그렇죠. 거기서 다양성을 배우고 쉽게 여러 가지 역사나 문화 같은 걸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어떻게 학교를 보낼 거냐, 거기에 대해 이제 고민이 많은데 제가 늦둥이가 하나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한국이란 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 굉장히 세잖아요. 미국은요, 한국 비교가 안 됩니다. 더 세죠? 엄청 세죠? 세죠. 아이한테 최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보여주려면 내가 좀 돈이 들어도 프라이빗 스쿨을 보내주는 게 좋다. 조기 유학 신분 문제는 크게 정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공화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예를 들면 트럼프가 공화당입니다. 트럼프가 공화당은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보수적이라는 것은 아메리칸 퍼스트 해가지고 미국 사람 우선 정책이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고등 분야, 전문 분야는 전부 다 애국 사람들이 잡고 있는 거죠. 애국 사람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그 직업을 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아까 최 사장님이 이야기했듯이 H1 비자, 취업 비자를 줘서 나중에 그걸 영주권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단계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 근본적으로 막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OPT라고 있습니다. OPT가 Official Practical Training 해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노동 비자를 주는 겁니다. 미국 학생 비자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카드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세 가지 학위를 한 사람이 다 했다고 가정하죠. 그럼 OPT가 3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3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밖에 못 쓰는 겁니다. 그때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일을 했는데 너무 일을 잘해서 내가 너한테 영주권 줄 때 일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영주권을 쉽게 해줄 수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정책들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차기 대통령이 갖게 되면 이제 이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1200만 명이라는 불법 체류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면은 다시 그 합법적 신분을 해주게 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죠. 그렇죠. 신분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학생들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기 유학이 왔었을 때 일단은 처음에는 최 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10년 후도 내다봐야 된다는 그런 것들 스테러스가 있을 수 있는데 신분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석사, 박사,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군대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죠. 예. 여러분들 한국 국적이어도요 군대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군대를 제대를 하잖아요. 바로 영주권 나오고요. 학자금 다 나옵니다.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관공서에 대해서는 병역을 지었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써줘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영주권을 따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 학교 다니시다가 군대를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돈도 벌고 그건 이제 엄청 많이 버는데. 그쵸. 뭐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 용병입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병을 씁니다.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용병입니다. 그 용병은 어디를 보내느냐? 국제적인 갈등,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다. 이라크의 전쟁이 있다. 이라크 먼저 보냅니다. 이 군대 학교, 예를 들면 네이비 스쿨이라든지 아미 스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일정 장교로 가가지고 장교에서 승진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영주권을 받는 케이스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앞으로 정권이 바뀐다는 가정하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OPT를 잘 활용을 해서 영주권으로 트랜스포합니다. 저도 OPT를 했습니다.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의 교육 방법이 차이가 있대요. 한국 사람은 학교 갔다 오면 질문하는 게 오늘 시험 몇 점 맞았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오늘 몇 등 했어? 이렇게 등수, 이거 숫자로 말하는 건데 유대인은 그렇게 질문하지. 아들아, 딸아,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했니?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했니? 너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관심 있는 파트가 어떤 질문인 걸 알고 이랬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대답하든 해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뤄가면서 아 우리 아이가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구나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그런 경험한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아이가 JP 모건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학도 명문대학을 아이비도 나왔지만 JP 모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제일 처음에 컨택한 학교가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에 보면 졸업생, 그러니까 알룸나이 오피스, 졸업생 그렇죠.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 제가 JP 모건을 가려고 하는데 저희 고등학교 출신 중에 JP 모건에서 일한 사람이 누군지 리스트를 주세요 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아서 거기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딱 해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인터뷰 이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향성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JP 모건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알룸나이 그 학교 졸업생의 네트워킹이라는 거죠. 본인이 회사 생활 하다가 어떠한 부분에 지적인 부분이 딸려요. 예를 들면 내가 경영 쪽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영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